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새로 취임한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의 첫 전화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확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이뤄진 두 장관의 첫 전화 통화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먼저 두 장관은 지난 1년간 미한 동맹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이 협력의 규모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노력 등 광범위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포함한 두 나라의 영내 협력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장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유능한 동맹 중 하나로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라브로프 장관이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밝힌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전하며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며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전날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한 뒤 단독 회견을 통해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국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한미일이 추진하는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반대해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협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해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난 내용을 하루 뒤인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굳건한 정치적, 전략적, 또 신뢰관계에 토대해 지역과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하는 등 상호 관심사들의 견해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최선희 외무상의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또 각종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행동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을 북한 측에 전달하라고 했으며 관련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북러 관계 100년 대계 강조는 러시아와 반미 공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담은 발언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행동 합의는 북러 간 무기 거래 외에 미한일 군사행보에 대응한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제3자의 경제 강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른바 경제 확장 억제를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미한 동맹의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일 최종현 학술원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과 앞으로 70년 특별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당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 확장 억제의 핵심은 강압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압 거부 연합을 설립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주요 7개국 G7 회원국을 포함해 강압 거부 연합,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하며 동맹국들이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북러 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영내는 물론 전 세계에 더욱 위협이 될 변곡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핵협의 그룹 NCG를 신속히 가동해 핵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대화를 확고히 제도화해 경제 확장 억제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주재 외국 공간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 인권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9일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22개국의 한국 주재 외국 공간과 국제기구, 국제 NGO 관계자 등 32명을 초청해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도 각국이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통일부는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널리 알려 국제사회의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맞추면서 북한 인권기구와 단체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